2022년 7월 1일 정부 주도의 공공심야학국 61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간 지자체 예산 지원 등으로 운영되던 공공심야학국의 공공성을 정부가 인정해 본격화에 앞서 시범사업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이로써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되던 약국을 포함해 전국 약국 169곳이 심야 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2012년 제주도에서 지자체 예산 지원을 통해 공공심야학국이 시작된 이후 10년, 약사사회는 꾸준히 심야학국 운영 확대에 주력하는 동시에 정부 주도 사업 모델의 필요성 또한 제기했지만 정부 설득은 쉽지 않았습니다. 약사계에서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야간 심야 개업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우리가 했지만 실제 지난 3년간 실효성 있게 약사계에서 그걸 실행을 하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말 약국이라든지 심야 약국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열리지 않아서 여전히 불편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자 그러는데 저희들 현재 입장은 이게 시범사업 내지는 이런 그대로 특례 규정이니까 특례 한번 해보고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드러난 약국의 헌신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힘겹게 문을 연 정부 주도 공공심야학국. 공공심야학국이 꼽히게 된 배경과 앞서 10년간 약국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부의 현재 모습, 그들이 말하는 공공심야학국의 미래 모습은 무엇일지 해법을 고민해봤습니다. 공공심야학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인물 김유곤 약사. 그는 2010년 7월 대한약사회가 운영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동참한 이후 2020년까지 무려 10년간 24시간 약국을 운영해왔습니다. 긴 세월 심야 시간대 약국 불을 밝히면서 다양한 언론의 관심 또한 이어졌습니다. 그 시범 기간 동안에 환자들을 대하면서 정말 필요하구나.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원 끊기고 뭐 하면 안 하잖아요. 그 시범인 것도 끝나고. 근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혼자라도 한다 하고서는 이제 계속 했는데 하니까 2011년부터 언론에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취재진이 약국을 찾은 날도 20년간 약국을 이용한 환자와의 상담이 한창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알러지 약 먹어볼래요? 급하게 10시에 퇴근을 해서 뭐 누가 가족 중에 아픈데 엄마 오면서 약 좀 사와 하면은 갈 수 있는 약국이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제 심야를 하게 되면 이제 믿고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처럼 국민의 호응을 얻게 된 공공심야학국이 시작된 뿌리는 무엇일까? 김유곤 약사는 대한약사회가 주도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전 대구에서의 심야약국 운영이 첫걸음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구본호 단장님이 해보자라고 했던 이유가 대구에서 그 전에 야간에만 운영하는 약국을 대구시 약사에서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차려가지고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자. 의약품 약국의 판매 이야기가 나오던 혼란한 시기. 2008년 당시 구본호 전 대구지부장은 심야 시간대 국민의약품 구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충족시키자는 취지로 심야약국 운영에 나섭니다.
이 같은 구본호 약사의 노력은 2010년 7월 대한약사회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으로 확대되기에 이릅니다. 정부에서는 의약품 대국민 구입 편의를 위해서 일단 슈퍼 판매 허용을 지금 얘기를 해서 일단 약사에서는 이제 일단은 고육지책인 일단은 그 상황을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심야 응급약국을 해갖고 레드 마크, 그다음에 그 새벽 6시까지 24시간 약국을 하나 만들었고, 하나는 이제 블루 마크로 해서 그 다음날 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이 대국민 이 북에서 일단은 일찍 닫지만은 주말에 토요일 날이라든가 일요일 날도 근무할 수 있는 연중무휴약국, 이 세 가지 패턴을 만들어서 일단 전국에 있는 우리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이 진영을 지금 갖추게 되었습니다. 약사 모두가 하나 돼 심야약국 운영에 힘을 집중하던 시기.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밤에 근무하겠다는 우리 약사회원 찾기가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제는 여회원이 맡아 있을 때는 방법 문제, 그리고 야간이라서 우리도 하루 이틀 야간은 견디지만 그래서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만큼 못 해드린 게 좀 미안해요. 대한약사회가 주도하던 시범사업이 그해 12월 종료되며 약사들의 뜨거웠던 열의는 차츰 사그라들었지만 이 같은 노력은 향후 공공심야약국이 확산되는 불씨가 됩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은 아마 정부에서 어떤 이 지원 형식이라든가 어떤 지자체의 어떤 이 예산 협조 같은 상황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24시간 심야 응급약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야간에 사실 약국의 일단은 운영에 대해서는 막대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수익이 아무리 불편하다 그러지만은 창출되지가 않기 때문에 약국 입장에서는 관리약사 또 근무자도 또 대체를 해야 되고 또 약국 관리도 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대한약사회를 비롯해서 아마 전국의 지부장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아마 협조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특히 부천 지역은 김유곤 약사를 비롯해 부천 시민창안대회를 통한 시청 내 야간약국 개설 등 심야 시간대 약국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이어 시범사업 과정에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공감한 각 지역약사회는 지자체로부터의 예산 지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집니다. 다음 회에서는 각 지부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그들이 말하는 공공심야약국의 향후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약사공론 한상인입니다.